지난 영상에 9월 3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몽골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오전 9시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출발하였고 약 3시간 40분 비행 후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PCR 음성증명서가 의무였던 9월 2일까지는 현지에서 PCR 검사를 하기 위해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으나 해당 일정이 삭제되면서 약 3-4시간의 자유시간도 생겼답니다. 칭기스칸 국제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울란바토르의 교통 정체가 생각보다 심한 편이고요. 멀미를 많이 하신다면 멀미약을 꼭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포장 도로가 많아 멀미를 하기 쉽습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팀은 미니버스를 이용하고 35인에서 40인 규모의 대규모 팀은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합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미니버스는 에어컨이 조금 약해서 더웠지만 창문을 열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만난 울란바토르 시내의 모습은 서울의 아파트 많은 풍경과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식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어 서울 아파트라는 이름의 단지도 새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도착하고 첫 일정은 식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샤브샤브의 원조가 바로 몽골이라는 점입니다. 양고기와 소고기, 야채 등 다양한 메뉴와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패키지 여행을 가보니 좋았던 점은 밥이 제때 잘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 후 칭기스칸 광장으로 이동했고 코리아 위크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만나는 한국 팀들의 공연이 신기했습니다. 몽골에 가면 생각보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을 찾기가 쉬운데요. 인구가 300만 명인데 한국에 약 3만 명이 체류 중이며 한국에서 일을 했던 분들 가운데 울란바토르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몽골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다채로운 몽골 문화를 만날 수 있었고 저희와 함께 했던 가이드 선미님이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통 공연을 보기 위해 다시 이동했고요. 몽골의 다양한 부족 문화, 지역별 문화 차이를 공연과 함께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흠이라는 창법은 목소리가 2개인 듯 독특한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 신기했습니다. 몽골은 지역별로 부족과 문화가 다르며 옷과 생활 양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관람하면 좋고요. 아쉽게도 여기에서의 공연은 영어만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어 나레이션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몽골 의상과 다양한 부족 문화, 여기에 흐미송이 여행이 끝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공연을 같이 관람한 아들도 지금까지 몽골 노래라고 하며 흐미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최대 단점이자 장점은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 7시 50분 조식을 먹고 9시 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 다시 저희 투어팀의 미니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몽골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자이승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간혹 패키지 상품별로 자이승 전망대를 야간에 올라가는 일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의 남산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대략 15분가량 올라가면 울란바토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으며 공산주의 시절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탱크, 벽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러시아의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된 이태준 열사를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패키지 여행에서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캐시미어 쇼핑 시간이 자율로 주어졌는데 점심시간까지 약 2시간이 남아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몽골 궁전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좋았고 현지 분들은 웨딩 촬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이 생각나더라고요. 점심은 기름 가득 삼겹살로 든든히 먹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소주, 맥주, 막걸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약 40분 정도를 이동하여 이틀간 이용하는 현대식 게르에서 저녁에 먹을 맥주와 간식거리를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산 양을 보고 같은 투어팀 분들이 파티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어요. 맥주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는 골든고비보다 생구루가 잘 맞았어요. 몽골 분들도 술을 좋아하시지만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은 보드카 종류를 좋아했습니다. 맥주 가격은 한국과 비슷해서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테를지 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대형마트여서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는 현지 분들도 많이 이용 중이었고요. 가평 갈 때 읍내 마트 들려서 물품 구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달달한 디저트로 웨하스를 많이 사더라고요. 기념품으로 저희도 몇 봉지 사왔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몽골의 초원이 아닌 산악지대를 만날 수 있었고요. 탁 트인 초원과 함께 기암괴석이 많은 몽골의 산림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수원시에서 조성한 수원 시민의 숲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칭기스칸 마상 동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몽골 제국 8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높이가 약 40m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상 동상입니다. 이곳에서 소 30여 마리의 가죽으로 제작된 칭기스칸 동상에 맞는 신발을 볼 수 있었고요. 지하에서 다시 몽골 문화에 대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었고 내부 전망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 고위 공무원 방문으로 저희는 약 40분가량 올라가지 못했고 주말에 방문하여 몽골 현지 여행객들과 겹쳐져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개인적으로 몽골 패키지 여행에서 아쉬웠던 일정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부지런히 이동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칭기스칸 동상에서 다시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유명한 거북바위로 이동했습니다. 거북바위에서는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과 영상을 담았고요. 이날 일정은 현대식 게르에 도착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단히 게르 이용 주의사항과 함께 식사 시간을 안내받고 바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식 게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꽤 훌륭했습니다. 소고기 뭇국, 두부조림, 미역국 등 한국 요리를 잘하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한국말로 음식은 입에 맞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한국말을 잘 하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식사는 현대식 게르촌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허르헉을 이날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양고기 찜으로 맛있지만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합니다. 쯔란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식사 후 노마딕 체험이 진행되었으나 민속 공연과 중복되고 저녁에 실내에서 진행되다 보니 감흥이 적었습니다. 아쉬웠어요. 가이드분들과 게르촌 관계자분들이 모닥불을 준비해 주셔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자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호일에 싸서 주셨는데 비가 와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그때 구운 감자를 먹지 못한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현대식 게르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드론을 날려 주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별도의 드론 촬영 신청 과정은 없지만 500m 이하 고도로 날릴 수 있으며 울란바토르 시내에서의 촬영은 제한되고 칭기스칸 마상 동상에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 정확히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현대식 게르에서의 첫날 밤은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방음이 되지 않아 옆에 이용하는 몽골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들려서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되어서 저희는 침대를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잤습니다. 샤워부스 물이 빠지지 않아 가이드분께 이야기 드리니 바로 조치받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와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르촌에서 별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외등이 너무 밝아 촬영할 수 없었고 둘째 날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셋째 날 역시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아침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아리아발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거북바위 근처로 가는 듯 하다가 다른 길로 가는데 대략 30분가량 걸렸습니다. 비포장 도로 느낌은 이날 가장 강력합니다. 멀미를 심하게 하시면 미리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아이는 차가 흔들린다며 놀이기구 같다고 좋아했어요. 아리아발 사원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있는 카페가 아직 열지 않아 현지 사원 입구 쪽 카페를 갔더니 하늘을 보며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저만 이용하고 와이프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아리아발 사원은 부처님이 타고 다니셨다는 코끼리를 형상화한 사원으로 새벽 사원이라는 별칭도 있어요. 계단이 108개이고 러시아 군정기에는 몽골의 많은 사찰이 사라져서 몽골에 몇 개 남지 않은 사원 중 하나입니다. 1988년 복원되었대요. 올라가면서 간단히 점을 치듯 보는 운세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가이드분이 번호와 함께 읽어주셨어요. 아리아발 사원은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 풍경 그대로여서 몽골의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선하면서 탁 트인 시야, 매력적인 몽골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원에서 내려와 소고기 묵국과 몽골식 튀김 만두, 호쇼르를 먹었습니다. 호쇼르는 확실히 양 향이 강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많이 가리시면 컵라면과 간편식을 챙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승마 체험은 게르촌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으며 이때도 비포장길이 심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미리 목장갑과 버릴 바지, 낡은 신발을 챙겨서 승마 체험 때 착용하고 가면 좋습니다. 말털이 생각보다 따갑고 바지에 잘 박히더라고요. 똥이 많이 묻은 말도 있어서 버릴 옷가지를 입고 가면 좋습니다. 탔던 말들 대부분은 깨끗했는데 와이프 말이 가장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지를 이날 입고 테이프로 말털을 한참 제거했는데 안 돼서 한국에 가져와 세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분들은 다들 말을 잘 탔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게르촌 주변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었고 몽골 초원과 함께 산악 지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없이 걷는 건데도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트레킹 이후 울란바토르에 가서 PCR 음성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9월 1일 자정부터 해제되어 이 일정이 자유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약 3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겨 드론도 날리고 게르촌 뒤쪽으로 올라가 테를지 국립공원 풍경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드디어 별 사진을 촬영했고 가이드님의 배려로 외등을 모두 소등하고 촬영할 수 있었지만 구름이 많아 아쉬운 대로 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일어나 사진 찍자며 눈 비비고 나와서 다같이 새벽 4시에 촬영을 다시 했고요. 쏟아지는 은하수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식 게르에서 울란바토르로 이동하여 전신 마사지를 받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이 짧게 느껴지는 몽골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여행 또는 가이드 기사만 예약하고 홉수골 지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패키지 여행 결론은 아이와 함께 부지런히 다닐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정을 소화할 수 있고 걷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략 9살에서 10살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걷기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걷는 것을 좋아해서 몽골 여행을 누구보다 즐겼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몽골을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가성비가 너무 훌륭했던 몽골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